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미풍양속에 대한 옛글 한 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양반 친척집에 닭이나 꿩고기, 물고기, 과일 등을 선물을 하면 양반 집에서는 부채와 책력, 달력을 답례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서울 사람들이 점점 약아져서 시골에 보내던 답례품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어서 시골 사람들이 이것을 시장에서 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나무래는 양반에게 오히려 시골 사람이 무안을 주게 됩니다. 서울의 변화하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인 세태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하고 동정하는 인정임에 말라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자 경사부지 귀향인야라. 옛날 경사부지 서울 사대부의 괴향인야. 괴라는 것은 음식 먹다, 보내다, 선사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서울 사대부들이 시골 혹은 동양 사람들에게 물건을 선사하며 괴향인 물건을 선사하며 혹이 필묵 혹은 먹이나 붓 혹이 절선 혹은 부채 혹은 달력, 그러니까 먹이나 붓, 필묵이나 절선 혹은 부채나 달력을 보내는데 수기 친소의 그 친소에 따라서 친하여 가깝나 친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수의 친소, 그 친소에 따라서 친소는 친하여 가까움과 소는 친하지 못해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친소의 정도에 따라서 수기 친소의 고까지 기구 친소에 따라서 다소지라. 다소 즉 많과 적음이 따라갔다. 많과 적음을 보냈다. 그러니까 친하면 많이 보내고 성소하면 적게 보냈다는 표현을 수기 친소의 다소지라 이랬습니다. 향인지 괴 경사부야라. 그러니까 또 동양 사람들이 서울 양반들에게 역시 물건을 선사함에도 혹이 어과, 혹이 지게라, 혹은 꿩이나 닭이라든지, 혹은 담배, 혹이 남촉, 혹이 담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보내는 거에 따라서 동양 시골 사람들이 서울 선비들에게는 역시 물건을 선사하는데 어과, 꿩, 닭, 담배 이런 정도였다.
시기자귀존비라. 그걸 보내는 데 있어서 벼슬의 높낮이를 봐가면서 시기자귀존비, 존비에 따라서, 즉 높낮이를 봐가면서 이 가감지라 조금 더 주기도 했다. 가감하기도 했다. 근세 이래. 그런데 요즘에는 속점불고라. 풍속이 점점 불고 옛과 같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풍속이 점점 옛날과 같지 않다. 옛날과 달라서 근세 이래 속점불고하야 경사부익이 수량지치라. 근세 요즘에는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경사부 서울 선비들은 이익이 수량지치라. 이익이 수량지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수량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수량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저울눈이라 이런 뜻입니다. 수량.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저울눈. 그러니까 약간의 근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근소한 이익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요즘 선비들은 조금의 이익이라도 모으려고 최근의 서울 선비들은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모아다가 얼마 안 되는 여분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육어시 시장에 내다 판다. 육이라는 건 86자입니다. 죽이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86. 그러니까 서울 선비들은 얼마 안 되는 여분도 모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 말입니다. 경사부 이기주지 수량지치 육어시하야 막근파급의 향인이라. 그렇게 팔기 때문에 시골 사람에게는 향인, 시골 사람에게는 파급하려 하지 않는지라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 사대부들의 재물 욕심 때문에 물건 내다 파는 풍조가 일어가지고 시골 친지들에게 보내던 선물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막근 파급의 향인이라. 시골 사람에게는 파급하려 않게 되었다. 향인 무이득지. 시골 사람들은 얻을 방법이 없게 된 물건을 향인 무이득지를 시골 사람들은 얻을 방법이 없게 된 물건들을 내 무어 경시이거라. 서울 저자에 가가지고 서울 저자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게 되었다. 무는 여기서 무역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얻을 방법이 없게 된 물건을 서울 저자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일 하루는 유경제 한 재상이 어떤 재상이 우소지향인 위왈 하루는 어떤 선비 재상이 알고 있는 동양 시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소지향인 시골 동양 사람 알고 있는 시골 동양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낭야라는 건 전에는 이 말이다. 접대 전에 이 말. 전낭 접대 낭자입니다. 전에는 군매이 개수 귀야. 전에는 말이야 매번 닭 몇 마리씩을
괴수, 닭 몇 마리로서 괴야 나에게 보내더니 접대 옛날에는 지전에는 나에게 매번 닭 적어도 몇 마리는 나에게 보내곤 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금부언이라 나에게 전에는 보내는데 왜 이제는 보내주지 않는가? 금부 지금은 아닌가? 이 말은 왜 지금은 전에 했던 대로 보내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하전후의 후박이라. 결국은 전에는 후했던 대접이 근래에 와서는 이처럼 박해졌는가? 어째서 전후의 후박이라. 어찌하자입니다. 어째서 전에는 후하던 것이 후박이라. 전에는 후했던 대접이 근래에 와서는 박해졌느냐? 박정해졌느냐? 이렇게들 말하더라. 그러자 향인이 말하기를, 시골 사람이 말합니다. 시골 사람이 말합니다. 기세고연이 그거야 당연하지요. 진실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요. 이 말입니다. 기세고연이라 진실로 고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다시 말하면 형편이 진실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요. 향곡지 난득이 시골 구석진 곳 시골 구석진 곳에서는 얻기 어렵지만은 난득이 시골 구석지 곳에서는 난득 얻기 어려울 난자 얻기 어렵지만은 불가무자라 없어서는 안 될 물건 불가무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역서야라. 부채와 달력이지 않습니까? 부채와 달력이지요. 선은 부채입니다. 자자는 여기서 부채 아들이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모자, 의자, 과자 뭐 이런 데 붙이는 형식적인 명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아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부채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구석진 곳에서는 얻기 어렵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것. 향곡지 난득이 불가무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역서야 부채와 달력입니다. 불학이 개수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시장에 나가죠. 부득이 시장에 나가서 부득이 얻어야 됩니다. 부득이 시장에 나가서 닭 몇 마리를 바꾸어 오죠. 부득이 이 개수 무어 시상이라. 부득이 닭 몇 마리와 말하자면은 무어 시상이라. 요때 무는 바꾸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아까 무자는 달리 표현되었는데 부득이 시장에 나가서 닭 몇 마리와 바꾸어 옵니다. 자 불가 괴진어 전가이라. 그러니까 바꾸어 오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르신네 댁에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가괴진어 전가에 어르신 집에 불가괴진어라 어르신 댁에 보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 무견 무이응 그랬더니 선비가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이응 대답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잠자코 있었다. 제 무견 무이응 대답할 말이 없어서 무견했다. 묵묵히 잠자코 있었다. 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잠잠했다. 개 향인심조 경제라. 이는 대체로 대개 계절입니다. 시골 사람이 향인이 마음속으로 조롱했다. 시골 사람이 마음속으로 조롱했다. 경제지 간인 경제의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서울 선비 재상들이 인색한 것을 마음속으로 조롱한 것이었다. 대체로 시골 사람이 개향인이 마음속으로 조롱했다. 경제, 서울 선비들의 간딘, 인색함을 조롱한 것이다. 문자 소이라.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들 한바탕 웃고 말았다. 그러니까 대개 시골 사람들이 서울 선비 재상들이 어떻게 인색해졌다는 것을 한편으로 조롱한 말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재상을 그때부터 비웃기 시작했다. 여기도 야사시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사시왈 차제 이 재상은 간기지물이 이 재상은 자기의 물건 기지물 자기의 물건은 아끼면서 그러면서도 망인지괴라. 남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망인지괴라. 이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재상은 자신의 물건은 아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차제 간기지물이 망인지괴하고, 이런 바로 한마디 말을 입 밖에 내었다가 발설했다가 이런 바르고 했다가 반수기조라. 도리어 조롱을 당했다. 도리어 반 조롱을 입었다. 조롱을 당했으니 기비 추로이 반호이. 이는 어찌 뭐가 아니겠는가. 출로이 반호이는 자신에게서 나간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호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자기에게서 돌아온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어찌 아니겠는가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자신에게서 돌아온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서리법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 자신에게서 나간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반호이자 향인수 불명언이 시골 사람이 비록 불명언 명백히 밝혀 말하지는 않지만은 불명언이 시골 사람이 분명히 밝혀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유풍자지의라. 스스로 풍자하는 뜻을 갖추었으니 사제 회참
선비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였으니 사제 회참 부끄러움을 품도록 했다. 즉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다.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으니 선비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으니 위 선변자야라. 그러니까 말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말을 아주 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변론을 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골 사람이 서울 양반 집에 물건 선물하면 서울 양반, 시골 양반 같이 주고받고 하는 담례가 일어났는데 서울의 변화 세태와 인정의 일면을 적절히 소개하면서 당시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태 인정을 시골 사람과 서울 선비로 하여금 비판하도록 했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화제는 언제나 인간의 내부이고 인간의 사회적 역할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자연인으로서 나가 있고 법인으로서 나가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나와 법인으로서 나로서는 자연인으로서는 인간의 내부, 다시 말하면은 속물성을 갖게 됩니다. 자연인으로서 갖게 되는 것은 속물성입니다. Man's inner makeup, 인간의 내부에는 속물성이 있고 법인으로서 나로서는 인간의 사회적 역할, Man's social role, 인간의 사회적 역할로서는 사회학, 사회 제도가 빚어내는 악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풍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풍자의 공격 대상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풍자의 공격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속물성에 대한 풍자고 하나는 사회 제도가 빚어내는 사회악이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정세태가 메말라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인정세태가 메말라 간다라는 이 말을 나는 자세히 곰곰이 분석을 해본 결과 세태라는 것은 바로 사회 제도라는 말이고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갖는 속물성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작품에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속물성과 법인으로서 갖는 사회 제도가 빚어내는 악덕을 동시에 비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이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